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물론 이제 주요 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주요 지역을 사기에는 좀 애매하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랬잖아요. 서울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으로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와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꼬마 빌딩과 비교해서 네네. 지방권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지방권에 있는 빌딩들도 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는 되게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일로 와요, 주요 지역에. 네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 부산에 이제 건물이 5채 있는데 그냥 강남에 뭘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쪽도 괜찮은 동네지만 더 네. 안정적인 걸 원한다? 맞아요. 그냥 뭐 수익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그냥 강남에 건물 하나 사고 싶다 해가지고 사셨는데, 그게 한 65억에 샀는데 지금 막 130억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연락해서 얘기하는 게, 부산 거는 사실 임대료는 많이 나와요. 강남보다 훨씬 잘 나오죠. 근데 가격 오르는 게 완전 강남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중개업 하다 보면 지방 거를 중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컴플레인 난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안 팔리는 데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컴플레인 생기면 그게 더 골치 아프거든요. 네. 네. 주요 지역에 중개를 해주면 그래도 컴플레인 이런 건 없거든요. 지방 거는 좀 안 좋게 보긴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곳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한다라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같이 주요 지역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빌딩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네. 게 황금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방을 뭐 이렇게 낮춘다 그건 아니고 네네. 지방에 있는 빌딩들은 일단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만 투자를 해요. 보통 이제 동네에 주민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은 거의 전국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되게 많은 거고, 저는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잘 팔리는 동네를 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빌딩 볼 때 가장 또 보는 게 수익률은 안 봐요, 제가. 저는 아예 그냥 디벨롭 관점에서 봐요. 처음에 빌딩을 보면은 임차인이 뭐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뭔지를 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빌딩 볼 때 떼보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을 떼봐요. 거기 이제 용도 지역이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이 아무리 뭐 쓰러져가는 뭐 70년대 건물이어도 내가 이거를 뭔가 디벨롭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땅은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벨롭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나와도 뭔가 빌딩의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수익률보다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또는 각종 뭐 오피스텔 투자를 네네. 통해서 경험했던 투자 관점으로 빌딩을 봐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 딱 정확해요. 디벨롭 관점에서 봐야 돼요. 빌딩의 영역은 디벨롭의 영역이다. 땅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네. 땅이 사실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땅을 생각 안 하고 다 건물만 봐요. 건물 지금 수익률 몇 프로냐. 근데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땅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빌딩 찾으실 때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장 수익률은. 근데 제가 만약에 디벨롭 했는데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사면 안 되고, 이 빌딩 찾으시는 분들은 디벨롭까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 중인 것도 원래 4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인데 용적률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건축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증축할 수 있냐. 증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빌딩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증축은 보통 이제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주차 대수 확보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리모델링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 올라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네네, 옛날 건물들은 네네. 거기다 보통 많이 넣거든요. 거기다 이제 엘리베이터 넣고, 당장 그 건물은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요. 1%대. 근데 제가 이제 계산기 두들기고 막 보니까 이걸 나중에 리모델링 하고 나면 거의 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누가 이제 찾지 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숨은 보석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지금 당장 수익 나오는 것보다. 약간 빌딩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가치. 그러면 그냥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보듯이, 지방의 아파트 보듯이, 또는 거기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보듯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는 황금성, 그 다음에 개발, 디벨롭,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빌딩 투자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빌사나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주요 지역에 꼬마 빌딩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밥만 먹고 빌딩만 봤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살려고 하고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만들어놨고 그거를 이제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게 빌딩은 무조건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주요 지역에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강남이면 되지, 어디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빌딩 투자를 하셨던 분들을 보셨고 본인도 하시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이긴 한데 수익률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계속 외곽으로 막 가시거든요. 모르는 지역까지 가요, 심지어. 그래서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빌딩을 보러 가면 그 건물만 보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주변의 매각사례 플러스 임대 시세를 조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로 임대가 들어가 있는 금액, 누가 리모델링이나 신축해서 임대를 마친 금액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낡은 건물을 사서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사례랑 그 임대 사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남동 20억짜리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전에 20억에 매각된 것들을 다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사실 매물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게 좋은지 몰라요. 사본 적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연남동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 20억대 팔린 거를 다 가서 봐야 돼요.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아, 이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바꿨구나. 감이 생기거든요. 좀 처음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각 사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각 사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뭐 실거래가 앱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뭐 앱으로 바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거의 다 봐라. 네네. 그러면 감이 생겨요.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검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그렇게 해서 아파트도 봐놔야만 어느 정도 빠른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빌딩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파트 시장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네네. 분명히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도 보면은 분양권 투자 갔다가 그 다음에 재건축 투자도 있고 네네. 재개발 투자 막 이런 별도 트렌드가 존재해요. 네네. 이런 아파트처럼 계속 변화하는 흐름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꼬마 빌딩 트렌드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저 처음 일했을 땐 실거래가 공개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었어요. 약간 그들만의 시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오픈돼 있어요. 정보도 오픈돼 있고 막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디벨롭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막 수익률 몇 프로 막 이런 건물들만 많이 찾았다면 요즘엔 노후화된 거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그런 트렌드로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낡은 건물을 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쇄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지금 엄청나게 공개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익률 같은 걸 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수익률이 지금 현재 안 좋더라도 개발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만약 어디 가서 뭐 연남동이다 또는 성수동이다 가서 보더라도 성수동에서 굉장히 허름한 건물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겠네요. 맞아요. 그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성수동은 또 좋은 게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400%까지 되거든요. 잘 지었을 때. 근데 저희가 2종은 200%예요. 땅을 어떻게 보면 2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가면 되게 건물들이 높고 그러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디벨롭 관점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들어서 그 성수동 때문인지 몰라도 물레동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던 것 물레동도 같아요. 많이, 그쵸. 네, 물레동도 중공업 지역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수동도 이랬으니 물레동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디벨롭 개념이겠네요. 맞아요. 네. 빌딩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제 로망으로 등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 근데 가끔 사고 망했다는 소리도 들어요. 예. 빌딩 사고 망했다. 실제 언론에서도 성공한 연예인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쵸. 근데 가끔 망한 연예인도 있어요. 이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것 때문에 망한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연예인분들도 실패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찌됐든 기사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이미지 타격이 있으니까. 네, 많이 혼나고 그래요. 실패 사례도 되게 많아요. 모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건물을 샀는데 제가 아까 땅의 가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건물만으로는 되게 진짜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었고 임대료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땅은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 거예요. 디벨롭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못 네. 하는데 그냥 임차인, 누구나 다 알만한 임차인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나갔고, 그리고 또 뭐 연예인은 그 건물을 샀는데 이것도 이제 살
당시에는 임대료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사자마자 여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나가고 건물이 거의 다 나갔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심지어 옆에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계단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부시기도 애매해요. 부시는 것도 안 되고. 네네. 그런 사례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저기 저쪽 종로에 있는 그 건물은 그것도 이제 그냥 수익률 보고 막 샀다가 그것도 이제 임차인 다 나가고,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빌딩들이 예전에 막 120억에 샀다가 한 4년 뒤, 5년 뒤에 막 100억에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같이 되게 오르는 장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떨어진 사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좀 일단은 이런 정보도 많이 얻기는 좀 어렵고 보통 이제 대리인 통해서 많이 계약을 해서 그렇죠. 맞아요. 사람 믿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소개받으면 무조건 그냥 믿고 사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 실패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커피숍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네. 이걸 이제 파는데 본인이 이제 리스백으로 하겠다, 들어오겠다고 하고 수익률을 맞춰서 이제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네. 팔고 나서 잔금 끝나자마자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리스백 금액이 제가 아까 임대 시세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파니까 임대료를 그 임대료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치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어요. 주변 임대시설을 보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그쵸, 때문에.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팔기 위해서 막 맞춰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상가도 그렇고.